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조속한 전쟁 종결을 빌면서 이번 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흐메드 야신의 일생과 하마스의 출범. 이 사진에 뭐가 보이시나요? 비쩍 마르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상 전신마비 상태에 놓인, 사실 이 인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불씨를 쏘아올린 문제적 남자이기도 합니다. 서방 세계와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리스트 두목이라고 비난받지만 하마스와 일부 아랍인에게는 진정한 독립영웅이라고 추앙받는 이 사람, 아흐마드 야신. 그에게서 하마스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1, 4차 중동전쟁의 패배와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세. 하마스라는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0년대 당시 중동 정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대 아랍연합의 구도로 진행되던 중동전쟁은 모두 아랍 측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아랍연합군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이집트도 4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평화회담을 맺으며 이탈해버렸습니다. 한때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랍인들은 구석으로 몰려가며 살터전과 동맹을 잃어버렸습니다. 국제정세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4차례의 중동전쟁 중 미국, 영국 등은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아랍인들은 소련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으로 힘을 겨루게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맞설 수 있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주는 소련은 팔레스타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부터 소련이 체르노빌 사건과 아프간 전쟁 여파로 힘을 잃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아랍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랍인을 규합하며 대이스라엘 투쟁을 이끌던 독립단체 피에로도 점차 오래된 투쟁으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을 줄여서 피에로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 아랍계 팔레스타인 독립운동단체가 합쳐진 일종의 임시정부인데, 이 피에로 내에서는 파타라는 정당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한때 극렬 무장투쟁을 선언하며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 등 인질 11명을 살해하는 뮌헨 테러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간부 암살, 그리고 국제사회 비난으로 힘이 많이 빠지며 피에로는 점차 무력투쟁을 포기하고 외교를 중심으로 한 온건한 독립운동 노선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제1차 인티파타. 이에 좌절한 아랍 청년들은 일제히 궐기, 팔레스타인 각지에서 이스라엘군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제 봉기, 시위를 아랍어로 인티파타라고 하는데, 역사상 첫 번째 인티파다가 1987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1차 인티파다로 아랍계 팔레스타인인들이 다시 규합하는 계기가 됐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권우익정당 리쿠드당과 이츠학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무타협 무관용 정책을 발표하면서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 시위가 1993년까지 산발적으로 6년이나 진행됐지만 이 와중에 아랍계 주민 1600명과 이스라엘 군인 및 민간인 350명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바로 아흐메드 야신입니다. 아흐메드 야신은 1937년 또는 1929년에 팔레스타인 아슈켈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작 12살의 나이에 친구와 씨름을 하던 그는 목뼈를 다쳐 이후 평생 전신마비 상태로 휠체어 위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종교, 철학, 사회문제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그는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 아랍어 교사로 일하며 동시에 대중연설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연설 실력과 지식이 그에게는 일종의 카리스마를 부여한 덕에 아흐메드 야신은 순식간에 팔레스타인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하마스의 출현. 이 당시 많은 아랍인들은 무슬림 형제단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아랍 최대의 사회운동단체로 이슬람 중심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선은 이슬람 원리주의, 반서방, 대중주의, 신정국가에 가깝습니다. 한때 이들의 조직원은 수백만에 달하기도 한 거대한 단체로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슬람 버전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운동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원이던 아흐메드 야신은 이내 두각을 드러내며 무슬림 형제단에 팔레스타인 지부를 세우고 무력 투쟁을 준비합니다. 1987년 인티파타 봉기 당시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는 군사 조직을 공개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하마스의 출발입니다. 둘로 갈라진 피에로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하마스와 아흐메드 야신은 초창기부터 무자비한 무력투쟁으로 순식간에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자라든지 유대인과 화해는 범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1989년 아흐메드 야신은 아랍인 중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이들을 간첩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혐의가 크게 과장됐다며 아흐메드 야신은 그저 단호한 독립운동의 리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출현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는 크게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선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 피에로를 이끌던 파타하당이 있습니다. 초기 팔레스타인 대통령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끄는 파타하당은 1980년대 들어 무장투쟁을 사실상 포기하고 현실주의, 온건주의, 외교 노선을 걸으며 오히려 대중의 인기를 잃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마스는 인티파다 봉기 이후 아랍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점차 대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는 테러를 수반한 무자비한 무장투쟁을 선호했는데 특히 이즈 아딘 알 카삼 여담이라는 하마스 휘하 무장단체가 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1920년대 아랍인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유대인 투쟁을 이끌던 성직자의 이름을 딴 이 부대는 1991년에 창설됐습니다. 이즈 아딘 알 카삼 여단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 세력의 노선 갈등은 점점 깊어져 1995년 하마스는 피에로를 탈퇴하고 독자 세력을 선언합니다. 이 와중에 이듬해인 1996년 2차 인티파타 봉기가 일어납니다. 1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일어난 이번 봉기는 그만큼이나 잔인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강경 진압과 하마스의 자살 폭탄 테러가 맞서면서 팔레스타인의 사망자는 무려 3,300명, 부상자는 5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망자도 1,000명을 돌파하며 2003년까지 이 봉기는 계속됐습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대립이 심해지면서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에 하마스는 파타를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사실상 일당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암살. 아랍인들 사이에서 하마스의 인기가 올라가고 이에 비례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도 점차 거세지자 마침내 이스라엘 정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마스의 지도자이자 상징적인 인물인 아흐메드 야신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이미 팔레스타인 초대 대통령인 야세르 아라파트도 수차례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를 겪은 바 있고 주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지도자들 중 상당수도 이미 암살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1972년 뮌헨 올림픽 인질극, 소위 검은 9월 사건에 참여한 피에로의 단원 중 상당수 또한 이스라엘군과 정부부 손에 암살되며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 과정을 다룬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뮌헨입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 영화를 시청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흐메드 야신의 죽음은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2004년 공군 전투기의 엄호 아래 이스라엘 헬기는 당시 기도회에 가던 야신의 행렬을 덮쳤고 미사일을 발사해 야신과 그의 경호원을 포함해 11명을 즉사시켰습니다. 하마스를 포함해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3일간 국장을 선포하고 애도하며 그의 사망을 슬퍼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던 샤울 모파즈는 아흐메드 야신은 팔레스타인의 빈라덴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전쟁과 비극. 아흐메드 야신의 뒤를 이어 그의 부관이던 압델 아지즈 알 란티시가 하마스를 이끌었지만 그도 야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4월에 살해됩니다. 이 와중에 하마스의 인기는 역으로 점차 높아집니다. 아흐메드 야신이 이스라엘군에 암살당한 탓에 오히려 순교자로 그의 죽음이 미화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암살은 지금 와서 평가하면 실책에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최대 정치 세력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수위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암살 직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야신 암살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암살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요르단, 레바논, 쿠웨이트 등등도 이스라엘의 암살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흐메드 야신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아흐메드 야신은 이처럼 지지와 비판이 극적으로 엇갈리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번 화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제작하려고 애썼기에 그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팔레스타인의 초대 대통령 야세르 아라파트에 대해서도 따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